뭔가 빠진 게 많아서 갈 때마다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한 갤럭시 노트 메모장이다. 어느 날 갑자기 백두대간이 땡겼다. 이유는 없다. 지리산은 산불 방지로 출입이 금지되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백두대간을 계기로 금연도 시작했다. 다시 담배를 피면 백두대간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88)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는 터널 위로 지났다. 점도 식량 많이 먹었다. 대중교통인의 세주도 함전했다. 1박 2일 등산을 위해서 펜션에서 머물렀더니 예산을 초과할 것 같다. 계곡 텐트를 구입하고 예정에 없던 노숙을 하게 되었다. 첫 노숙은 초점산이었다. 바람이 불고 처음이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팔자에 없던 노숙을 위해서 짐을 꾸리니 무게와 부피가 엄청났다. 그래도 산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 좋았다. 지리산 출입 금지가 풀렸다. 그래도 지리산 주 능선은 겨울에 가고 싶어서 남겨뒀다. 성삼재에서 여연제로 가는 코스였다. 바래봉으로 능선이 연결되어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바래봉으로 갔다. 나중에 보니 바래봉으로 가는 길은 대강길이 아니었다. 덕유산도 겨울 눈산행을 위해서 남겨두고 이어나갔다. 순서도 좋지만 겨울 눈 쌓인 덕유산을 가고 싶었다. 두 번째 노숙이었다. 특별히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 가다가 날이 좀 물어서 대충 1인용 텐트 칠 수 있는 공간에 텐트를 쳤다. 덕유산 동영령에서 빼재는 덕유산 신입사원 축제 참관 후간 길에 걸었다. 백두대간 길에 많은 야생어를 만났다. 내가 이렇게 야생화를 찾아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산철쭉이 정말 이뻤다. 철쭉이 이렇게 이쁜 줄은 몰랐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의 최대 단점은 진입 시간이다. 전날 가거나 당일 아무리 빨리 가도 해가 중천했던 이후부터 등산이다. 여름에 물이 없어 직지사의 한 남자 근처까지 내려와서 머물렀다. 비구니 스님에게 겨우 양해를 구했다.
물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힘들었지만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대강길은 물과의 싸움이다. 경부고속도로 김천 방향이다. 이날은 평생 볼 버섯은 다 본 듯하다. 십국은 버섯, 추풍령부터는 비교적 낮은 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말 그대로 산책 수준인 곳도 많았지만 그래도 항상 오늘 가는 산이 제일 힘들다. 노숙이 익숙해졌지만 이날은 맥 선생이 텐트 주위까지 오는 바람에 기겁을 했다. 아침 먹을 음식을 텐트 밖에 두었더니 맥 선생의 숨소리는 공포다. 여기는 버스가 없어서 덤프 트럭을 히치했다. 트럭이 제일 잘 세워주신다. 처음엔 쪽팔리지만 몇 번 하다 보면 히치도 쉽다. 난 여러 번 실패지만 상대는 처음이다. 거미줄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쓰고 가면 거미줄이 걸러졌다. 속리산권에 진입했다. 계절은 바뀌어 이른 봄에 출발하여 가을에 되었다. 간혹 젓가락을 잊어버린다. 목록을 적어둬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다. 유명한 산은 없었지만 가을 풍경이 좋았다. 가을 단풍이 낮은 산에서도 물씬 느껴졌다. 지금 생각하면 단풍 시즌은 높은 산을 먼저 가도 좋았겠다. 서여나무 혹은 괴기스럽기까지 하다. 많이 좋아하는 사진인데 가을 아침이 따스하게 들어친다. 드디어 겨울이다. 겨울은 대단히 많이 무겁다. 이 뱀은 눈이 없는 나무 아래에 잘 놓아주었다. 뱀이라고 물려고 덤비긴 했다. 겨울 백두대간은 처음이다. 장비가 좀 부족했다. 잠은 침낭에 들어가면 잘만한데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그냥 춥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 쪽은 눈이 많이 녹는다. 머리가 열이 많은가 보다. 눈을 녹여서 식수로 사용하려다가 녹여보니 불순물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후에 미니 정수기를 샀다. 속리산은 안개로 조망을 완전히 망쳤다. 첩빛한 구간을 갔다. 많이 쫄렸다. 험하긴 정말 험하다.
겨울설산 등산을 위해서 미루었던 덕유산을 갔다. 사카제 대피소를 예약했기에 다소 짐은 적었다. 빨강색 정상석이 특이하다. 밤에 보면 무서울 듯했다. 겨울 등산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오리털 등산복도 샀다. 등산할 때는 열이 나서 추운 걸 잘 모르지만 땀이 식으면 바로 추위가 몰려온다. 사카제 대피소에서 등산화를 잃어버린 줄 알고 새벽에 혼쭐이 났다. 지킴이 아저씨가 등산화가 젖어서 마르라고 계단 뒤에 옮겨 둔 것 같다. 사카제 대피소가 제일 훈훈한 것 같다. 이때가 가장 이른 시간 등산을 시작했던 것 같다. 거의 야근이라 조금 쪼리긴 했다. 눈이 쌓인 높이가 이만큼이다. 제대로 된 일출 모습. 등산하면서 찍다 보니 느긋하게 촬영을 못하고 빨리빨리 삼각대를 가져가는 날도 있지만 짐을 줄여야 하기에 최대한 간단한 걸로 눈꽃이나 상고대를 예상했는데 존망했다. 덕유산에 죽어도 천년을 간다는 주목들이 많았다. 덕유산 정상부터는 여름에 진행해서 백년사로 하산했다. 대야산 직벽이 유명한 구간이다. 대야산 직벽은 조금 험했지만 갈만했다. 겨울에는 물이 충분하다. 여름은 물과의 전쟁이지만 눈을 녹여도 그냥은 못 먹는다. 정수하면 물 걱정이 없다. 그러고 보니 백두대간 내내 펑펑 눈 내리는 등산은 없었다. 남겨두었던 지리산 겨울 등산을 출발했다. 성삼지에서 출발해서 장파목 대피소에서 하루 자고 내원사로 하산하는 코스다. 이슬 비가 내리는데 눈은 녹지 않는 특이한 날씨였다. 새벽 4시에 시작해서 거의 12시간 걸려 장파목에 도착했다.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얼마나 힘들던지. 뼈 없는 닭발의 새주 한 잔 먹었지만 빨리 눕고 싶었다. 정리도 못하고 새벽에 나와서 아침 먹으면서 정리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찍 나섰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지리산 천왕봉 일출. 조상님들이 덕을 쌓긴 쌓았는데 정성이 조금 부족했나 보다. 사진으로는 좀 부족했다. 일출 보고 다들 중산 위로 내려간다. 내연사 방향은 등산객이 없었다. 차발목 대피소가 있는 줄도 몰랐다. 여기도 걸어 내려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았다. 내원사에서도 버스를 타려면 제법 내려가야 했다. 강원도에 폭설이 왔다고 해서 한백산을 먼저 갔다. 출입금지 기간이 아니면 계속 이어갈라 했는데 설산을 제대로 보고 싶었다. 정말 제대로 된 설산을 본 것 같다. 하늘까지 파랗게 열려서 최고의 설경을 봤다. 만항제까지는 아무도 가지 않은 초행길이었다. 만항제 낙엽송에 핀 산고래는 일품이었다. 겨울 등산의 진면목을 보았다. 왜 눈꽃이라 하는지 이해가 갔다. 한백산 주목들도 대단했다. 주목에 시멘트를 발라놓은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나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이 구간은 처음 중파랑 경험을 준 구간이다. 금대봉에서 러셀을 하다가 조난이 걱정되어 길도 없는 용연동굴로 탈출했다. 노숙 준비도 안 되었고 야간 등산도 준비가 안 되어서 탈출을 결심했다. 텐트 커버가 나무에 쓸려서 찢어지길래 저렇게 했는데 이후에는 배낭에 넣는 것으로 바꿨다. 1박 2일 짐은 무게와의 전쟁이다. 뭐 돈을 엄청 투자하면 무게가 줄긴 한다. 아키궁으로 가는 갈림길에 있는 특이한 돌멩이다. 가장 편안한 노숙지 산불 감시 조소 아래는 땅이 축축하지 않았다. 이화령까지 1박 2일 짐을 지고 먼 거리를 걸어서인지 무릎에 이상이 발생했다. 등산을 포기해야 하는 걱정도 되었다. 병원에서 치료도 좀 받고 한 달을 쉰 후에 이화령으로 다시 갔다. 이화령은 터널이 생겨서 대중교통도 없었다. 방법이 없어서 처음으로 택시를 이용했다.
길도 샛길이 많아서 히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구간도 암릉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다. 진달래는 떨어지고 있었다. 백두대간 시작하고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월악산 구간이지만 월악산은 백두대간에서 벗어나 있다. 배낭 무게를 줄이려고 초민이 삼각대를 가져갔다. 그냥 고정만 되고 각도 조절 불가다. 단풍나무 새싹이 이쁘다. 사실 새싹은 다 이쁘다. 초록초록한 풀도 참 이쁘다. 눈물샘인데 여기는 휴대폰이 안 터진다. 백두대간 절반 구간을 가리키는 이정표다. 절반 구간인 벌제까지를 상편으로 하고 나머지를 하편으로 해야겠다.